지난달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울산을 찾으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투자와 지원에 순풍을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울산 지역 약수터 15곳 중 8곳에서 대장균 검출 등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쇄됐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1년에 한 번 공장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지난달 울산이 산업부로부터 첨단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울산시가 2차 전지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의 생산 현장을 찾았는데 관련 기업 투자와 지원에 순풍을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장 가동을 시작한 울산의 한 기업체입니다. 공장 안 롤러에서 매끄럽게 가공돼 나오는 이 물질은 구리를 얇게 편 동박입니다.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한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대표 소재입니다. 지난해 여름 시험 생산을 가동한 이후 배터리 고객사들의 품질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약 7,5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총 6만 톤 규모의 전기 동박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 같은 2차 전지 관련 선도 기업 13곳이 6개 산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달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잇따르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배터리 전 주기의 주요 기업들이 위치해서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완결된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울산 특구 지정,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단 부지 확보, 정부 지원 정책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한 이 국토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이고 세계 2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산업. 울산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재련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 공급 30%를 창출하겠다는 울산시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삼성 SDI가 울산 공장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삼성 SDI를 중심으로 LFP와 전고체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차세대 전지 마더 팩토리를 울산에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이용한 삼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 안전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물을 얻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등산객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었던 약수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폐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약수터. 최근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나와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약수터를 폐쇄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매달 실시하는 수질 검사에서 수질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 데다 약수터 폐쇄를 위해서 주민 의견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통수를 셀 수는 없었어요. 옥수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받았다는 한 30분씩 기다리고 했어요. 울산 북구의 또 다른 약수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수터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큼직하게 걸렸습니다. 지자체는 이 약수터 수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약수터에서는 24차례의 검사 중 20차례나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는 등 대장균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약수터에서 지정 해제되면 지자체는 더 이상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손을 씻거나 물을 가져가 끓여서 먹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약수터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쉽죠. 아무래도 그 물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물병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도 시원한 거 씻기만 해도 좋아해요. 최근 10년 사이 울산 지역 약수터 15곳 중 8개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사라져 현재 7곳만 남았습니다. 대장균 과다 검출과 수원 고갈이 주요 이유입니다. 부패한 동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낙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수질 악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약수터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용객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울산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1개월 만에 1,700원대를 돌파함에 따라 안정을 되찾던 물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울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23원으로 전일 대비 3.84원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7월 말 기준 2.5% 상승률로 안정을 되찾고 있던 물가가 다음 달부터 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화학공장이 밀집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비를 위해 1년에 한 번 공장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 기간이 아닌데도 가동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데 생산과 수출 실적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합성 고무를 주로 생산하는 울산의 한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공장 가동률을 60%까지 줄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폭발적인 수요를 이끌었던 위생장갑의 소재인 MB 라텍스 수요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79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5% 감소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시장이 과잉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는 생산자는 지금 더 이상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과잉을 조금 해소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7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5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전체 공장 가동률을 80% 아래로 유지한 채 생산 증대 시점을 기다리고 있지만 가성소다와 폴리에틸렌 등 주요 제품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가동률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온산 산단 가동률은 67.2%로 1년 전 91.2%보다 24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은 55.7%로 무려 37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도 공장 가동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 및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어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단의 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유치를 통한 다각적인 활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가산단 공장 가동률 추락은 수출과 생산 감소로 이어져 울산의 지난 6월 수출과 생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전국 대학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일본발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이 발송된 가운데 울산시청도 대상에 포함돼 경찰과 군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메일에 언급된 장소의 관할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울산시청을 수색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반민생, 반노동, 보수 정치에 맞서 울산 동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당은 울산에서는 동구에만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후보와 동구 지역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평일에 무료로 이용되던 동구 대왕암공원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동구는 주민과 상인 의견을 수렴해 주말에는 현행대로 20분, 평일에는 2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슬도 방어진 주차장에, 7월에는 일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울산 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이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울산고는 울산 혁신도시 산하경 클러스터 2지구의 이전을 희망해왔지만 울산시로부터 학교 이전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고는 안전진단검사를 거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옛 울산중학교 건물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옛 울산중학교 건물은 복산초등학교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기관 8개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최종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 학생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하는데 현재 울산, 강남, 강북교육청에 각각 설치돼 있는 학교 생활회복 지원센터와 업무가 비슷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